나무석과 문이부 하십시오. 예,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시겠나요? 어디부터냐면요. 12번이요. 스님, 무엇이 삼매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표상이고 어떤 법들이 삼매의 필수품이고 어떤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까? 도반 이삭가요, 만이 한 끝에 집중됨이 삼매입니다. 네 가지 사태의 확립이 삼매의 표상입니다.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삼매의 필수품입니다. 여기서 이런 법들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짓는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무엇이 삼매이고의 답은 그 밑에 마음이 하나의 끝에 집중됨이 삼매다 했습니다. 어떤 법들이 삼매의 표상이고, 여기 법이라는 건 어떤 요소들이 삼매의 표상이냐 하니까 신수, 신법, 확립, 사띠 확립이 삼매의 표상입니다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정리됐나요? 몸관찰, 느낌마음, 법관찰을 하는 사띠를 잘 확립이라는 건 칼같이 사띠를 확립하는 게 삼매의 표상이다 할 때에는 삼매의 수행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8정도의 7번째가 사띠죠. 8번째가 삼매고 8정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높은 게 삼매다 하셨죠. 삼매가 되려고 앞에 7정도가 필요한 거다라고 했으니까 사띠는 삼매가 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기도 하고 어떤 같은 거지만 자 수단인데 즉 수단이니까 삼매가 되려면 사띠를 닦아야 된다. 사띠가 삼매의 수행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띠라는 그 수행 주제에 잘 하나의 끝에 집중을 해야 마음이 삼매가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인데 정리해 봅니다.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면 삼매가 되는데요. 마음아 단일해져라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 대상의 하나에 집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에 집중이 된 마음은 하나가 됩니까? 이때 주체는 대상인가요? 마음인가요? 마음이죠. 대상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별 볼 일 없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했냐면 대상 없이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면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그리고 또 이거 보고 저거 안 보면은 신데렐라 상상을 하지요.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게 마음이니까
마음을 붙잡으려고 뭔가 하나의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왜 우리가 한국은 화두를 많이 하니까 불교에서 화두도 똑같은 게 화두는 대상이에요, 대상. 그게 이목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하나만 붙잡는 건 누구죠? 마음? 그래, 뭐가 됐든 하나를 잘 붙잡아서 마음이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안 하면 단일한 마음 된 건가요? 그게 삼매. 그런데 자, 정리 또 해봅니다. 이번에 1차 정리하고 2차 정리 들어갑니다. 표상, 어떤 수행 대상의 하나의 끝에 집중을 하면 그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죠? 지금 부처님께서 주신 마음에 하나가 되려는 수행 대상은 뭘 주셨냐면, 뭐 화두 이런 걸 주신 게 아니라, 신수신법이라는 표상이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라, 입니까? 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초선, 2선, 3선, 4선 다 집중, 공무변처라는 인식만이 있고라는 건 공무변처라는 상만이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식무변처, 육소는 식무변처라는 인식만이 있고 무소유처도 무소유처라는 인식, 그 인식이라는 게 산약이기 때문에 상만이 있고 비상비비상처라는 상만이 있고 이렇게 삼매의 8개는 전부 다 그 상만이 있고 또는 인식만이 있고라는 거로 나오는데 인식만이 있고 상만이 있고 그것은 보시면 산야 그 하나에 집중됐다를 알 수 있습니까? 오직 그거에만 집중됐다인가요? 이 뜻은? 맞습니다. 마음이. 그런데 이게 삼매까지고요. 상수멸 전 단계의 삼매가 우리 비상비비상 다음에 표상 없는 삼매 종종 나오죠. 나옵니까? 공에 대한 경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니미따 사마비 들어봤나요? 표상 없는 삼매가 나오고 그거 넘어가 거기까지가 삼매의 끝이고 그 넘어는 삼매가 아니라 상수멸이죠.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안 따라니까요. 외운 경들이 많이 했어요. 계율 완성, 삼매 완성, 반야 어느 정도는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이죠. 그런데 계율 삼매 반야 완성은 해탈이었어요. 거기에 반야 완성은 상수멸이었고 반야 완성을 못하고 삼매만 완성한 건 해탈이 아니라 아나함이었어요. 삼매만 완성한 건 상수멸이 안 된 거예요. 삼매만 완성했다라는 건 표상 없는 삼매까지를 완성한 거지요. 표상 없는 삼매에서 하나 더 넘어가야 상수멸이죠. 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하려는 지금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표상 없는 삼매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이전까지 경에 여기는 표상 있는 삼매 맞습니까? 여기까지 전부 표상을 해야만 삼매죠. 신수신법이라는 표상 맞습니까? 경에 나왔으니까.
그 표상이 삼매의 수행 대상이다 나왔죠. 그러면 전체 여정은 원래 우리 중생은 산란한 마음인가요?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다. 이거를 삼매라는 단일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표상이 필요했나요? 그래서 표상이 있는 삼매가 8개 삼매가 있었던 거죠. 초성부터 팔성까지. 그리고 다시 이제 표상이 있는이 아니라 다시 표상이 없는으로 갑니까? 표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수멸이 되는 거예요, 여정이. 다시 정리하면 오락가락하는 산란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산란한 마음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뭔가 수행 주제가 필요했던 거고, 표상이 수행 주제를 잡아서 단일해지고 더 단일 8개 삼매가 되니까 그 표상 잡고 있는 게 괴로움 아닙니까? 결국엔 표상도 없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 종래는 다시 표상이 다 없어지는 거고 상수멸 이런 여정이다. 이게 전체 여정이지만 작게는 사실 작게는 이미 이선에서 나왔어요. 초선은 지속적 관찰이 있고죠. 초선의 전체 문장은 생략합니다. 그렇게까지 가면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우리 초선 늘 했었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죠. 이선은 관찰이 아니고 내지는 없고 맞습니까? 뭔가 아까 지금 우리 표상이 있고와 표상이 없고와 같은 맥락이죠. 초선에는 관찰이 있고가 필요했던 건 오락가락하는 산란한 마음이니까 그걸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속적 관찰이 있고가 필요했고, 이제 관찰이 잘 되니까 이선은 관찰이 아니고 내지는 없고 하고 더 흐트러지는 거죠. 결국은 전달됐습니까? 산란한 마음은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집중은 종래에는 전부 다 또 집중도 없어져야 되는 거고, 그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군가가 그 앞에 그 가운데 집중이라는 걸 없애버리고 건너뛰어서 집중을 없애버리는 걸로 종래로 먼저 가겠다 하면 그게 되나요? 그건 그냥 산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문장으로는 이렇게 정리해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각각의 삶의 경지가 천상세계의 경지이고 그 굉장히 높은 경지들이니까 정리는 간단하게 했지만 그렇게 간단한 만만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범의 얘기인데 지금 이 경전 말씀이랑은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에 나온 내용과는 기왕에 표상 없는 삼매가 나왔으니까 참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갑니다. 표상 없는 삼매가 종종 나오지만 자주 나오진 않고 보통은 그냥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바로 상수멸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비상비비상처는 8번째 삼매입니다. 기가니까에 봐도 8번째 삼매 나온 다음에 상수멸 보통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많은 경우 수는 아니지만 지금 얘기처럼 비상비비상 다음에 상수멸이 아니라 그 중간에 표상 없는 삼매가 한번 나올 때가 있죠. 그 표상 없는 삼매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하나는 작은 뜻인데요. 작은 뜻으로는
비상, 비비상처다라는 게 자주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네버 상, 노 비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결코 상이 아닌 비상도 아닌, 그게 써서 얘기를 드려야 되나? 써지나요? 나오나요? 네버상으로 노우인데, 노우도 이게 실제로 산스크리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 바꾼 겁니다. 네와 상, 나, 아상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영어로 그대로 직역으로 바꾼 겁니다. 결코 상은 아니고 노우 비상, 저게 노우가 네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버상, 네버 비상이 돼야 돼요. 비상도 상이다 이 소리입니다. 비상, 상하는 거.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상이 있고 왼쪽에 오른쪽에 비상이 있다고 하면 비상은 상이 없다가 아니라 상의 반대말인 상입니다. 비상은 상과 비상 둘 다 상입니다. 이 세계는 그렇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상보다는 비상이 좀 상이 덜한 거죠. 더 없는 거죠. 그래서 상을 없애라 할 때 네버상은 네버가 영어의 노우보다 강력하듯이 결코 상은 아니다. 상은 많이 없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우 비상, 비상도 없애긴 했는데 노우 정도 없앤 거예요. 영어의 노우 아니요. 그게 네버가 돼야 되는 거죠. 네버가 되는 게 네버상, 네버비상이 되는 거고 결코 상도 아니고 결코 비상도 아니다가 표상 없는 상례입니다. 작게는 이 과정 전체가 노우 비상이 네버 비상이 돼가는 과정 전체가 아니미따 삼매이고요. 작은 뜻이고 큰 뜻으로는 큰 뜻이 뭐냐면 정확히 부처님께서 지점하는 곳, 그것은 어디냐면 그 꽃다빠따경에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제했다. 그게 아니미따 사마디입니다. 표상 없는 삼매, 상수멸 일보 직전. 표상 없는 삼매, 즉 네벌상 네버비상이 상도 아니요 비상도 아니요 이것도 해탈 아니었죠. 이게 표상 없는 삼매다, 이 지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꽃다빠따경 가면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지했다. 거기서 의도, 미세 의도가 소멸해야 해탈이다. 그 지점이라고 얘기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꽃다빠따경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순일은 표상 없는 삶에 체험이 안 됐습니다. 증득하고 마치 지금 내가 증득해놓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외부에 보는 분들은 나는 이거 증득하지 못했고요. 법다웃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법다웃게 이렇게 저렇게 경을 다 보면은 이게 이 지점일 것이다. 나는 법다운 추론입니다. 별반 틀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네 가지 바른 노력이 삼매의 필수품입니다. 라고 나온 네 가지 바른 노력은 그 사정문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음에 유익한 거는 키우고 해로운 건 없앤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필수품이다가 삼매는 다르게 얘기하면 계율을 많이 하고 감각